기생충이 몸에 가장 심각한 독소, 바로 여러분의 유방암을, 그리고 난소암을, 자궁암을, 폐암을 유발한 가장 심각한 원인 독소라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라는 것이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고 1700만 원짜리 면역주사 맞으면 뭐예요? 온몸의 독소가 여전히 여러분의 영양소들을 여러분이 흡수해야 되는데, 장흡충, 기생충은 다른 말로 장흡충인데 뭐예요? 여러분의 대장에서 흡혈귀 기생충들이 여러분이 흡수해야 될 비타민과 미네랄들을 쫙쫙 흡착해 가기 때문에 기생충의 다른 별명은 장흡충들과 얼마나 친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강 선생님도 기생충을 하고 대장 청소를 하니까 쫙쫙 지금 나오면서요, 얼마나들 지금 쏟으시는지 몰라요. 우리 여기 6개월 동안 계시고 6, 7개월 되셨죠. 우리 여 선생님 매일 대장암으로 그냥 배가 복부가 이러셨죠. 임산부 같으셨는데 5단계 해독하고 나니까 쫙쫙 빠지고 맨날 바가지로 그냥 한 바가지씩 하루에 8번 10번 죄송합니다. 식사하시고는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상상하시게 해서 그래가지고 계속 쏟으셨는데 이제 몸이 지금 굉장히 가벼워지셔서 나가셔서 이제 지난주에 검사해 보니까 대장의 용종이 싹 없어지고 대장암 정상적으로 이제 대장암 지표가 정상이 되셔서 아주 이제 상쾌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기생충이 몸에 가장 심각한 독소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제 기생충의 위험에 대해서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요, 기생충은 아프리카나 개발도상 국가에 소독이나 위생관념이 이렇게 정립되어 있지 않는 그런 제3세계 국가에 있는 심각한 문제이지, 이런 선진국에서는 기생충의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많은 암 환자들이 막 난리였죠. 기생충 약을 알벤다졸, 펜벤다졸 같은 동물들이 먹는 기생충 약을 먹고도 통증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암의 수치가, 종양 표시자 수치가 뚝뚝 떨어지고, 암의 사이즈가 줄었어요 하고, 막 여기저기서 이제 암 환자들이 기생충을 하면서 몸의 기능이 좋아진 것들을 많이 보고를 했는데,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많은 미국에 있는 유명한 암 전문가들이 이 암 환자들이 기생충을 제거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 필요를 피력한 그런 많은 이제 논문들이나 이 다큐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한국말로 번역이 된 게 잘 없어서 여러분들이 아직 쉽게 접근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기생충에 대해서 얼마나 기생충이 위험한가를 이렇게 정립해 놓은 그런 다큐들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생충은 제3세계 국가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모든 암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 모두에게서, 특별히 몸에 이 벌레가 많고 기생충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육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에게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즐겨 드셔서 몸이 노화가 빨리 되고 태아가 많이 되고, 특별히 암을 가지신 분들은 더더욱이. 왜? 암은 이상한 세포 돌연변이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은 음식 가운데에는 젖산, 피루부산과 스케톨, 인돌 이런 동물성에 많은 이런 독소들, 이게 다 매일매일 단단하게 섞여야 되고 칼시노마 점점점 섞여야 돼서 유방에 축적이 돼 있으면 유방암으로, 간에 축적이 돼 있으면 간암으로, 담낭과 담도의 담석으로 축적이 돼 있으면 간암, 담도암, 담낭암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다, 그리고 빨리 늙는다, 그리고 빨리 퇴화되는 것 같다, 몸의 기능이 자꾸 빨리 퇴화되는 것 같다,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셔야 되냐면 해독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넘버 1 대장 청소에 이어서 넘버 2 기생충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기생충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생충은 어떤 종류가 있으세요? 저희 때만 해도요. 저희 때만 해도 그 아이들이 얼마 전에 저희 요 앞동에 저 초록색 건물에 그 5남매 엄마가 계셨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박 선생님. 유방암이라 아이들 5명을 데리고 여기서 한 1년 정도 계셨는데, 이 엄마가 자기 아이들이 밥 먹다 말고 화장실 가는데, 참 죄송합니다. 넷째 아이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기생충들이 이렇게 변해서 계속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이들 모두를 기생충을 좀 제거해줘야 되고 자신도 자기네가 육식을 원체 좋아하기 때문에 끼니 때마다 고기를 먹어서 온 식구가 다 이제 기생충 제거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기생충에 대해서 기생충 이름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회충 또 요충 또 편충 또 십이지향충 또 돼지고기에 많은 편모충 선모충 바글바글하죠. 이 중풍 환자들 보면요. 사실은 비타민 B12 결핍증인가 아니면 알츠하이머인가 두 가지로 분류될 만큼 기생충이 뇌혈관에 가장 많이 서식해요. 근데 뇌혈관에 가장 많은 기생충은 돼지고기에 있는 선모충, 편모충균이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기생충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요. 기생충이 무려 300종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기생충에 감염된 사람들의 이 몸의 형태를 제가 한번 사진으로 나중에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무서워요. 막 이렇게 얼굴에서 꿈틀꿈틀 거리는 것도 있고, 아, 기생충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대개는 이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진압이 되긴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계속 섞여야 되고 섞여야 돼서 여러분 몸의 기능을,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요. 과학자들은 현재 미국에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의 종류를 규명해 봤더니 무려 300여 가지가 넘습니다. 300여 가지가. 대개는 요충, 편충, 십이장충 여러분들이 아는 그리고 백선, 회충 그리고 사상충만이 아닌데 자 미국 농무부는 1평방인치면 2.54cm면 자 5cm면 요 정도 될까요? 요 정도? 요 정도? 손톱 길이 정도만큼 넘죠. 2.35면 손톱의 반 정도 요 정도. 그러면 고기 반입도 아니네요. 그죠? 반에 반입 정도 될까요? 3cm의 육류에 기생충이 유충 알까는 애 아주 기본적인 유충만 몇 개가 있대요? 유충만 몇 개가 있대요? 1200개. 자 그러면 유충은 알까는 애예요. 계속 앓을까요? 저 6개월 동안 고기 안 먹는데요. 그러면 몸에 기생충 없겠죠. 얘가 여러분들이 1년 전에 2년 전에 드셨던 유충들이 계속 알을 까갖고요. 여러분들 몸이 얼마나 기생충이 살기 좋은 환경인지 몰라요. 따뜻한 데다가 독소는 계속 들어오는 데다가 온갖 젖산, 피루부산, 인돌, 스케톨 같은 그냥 계란 2개씩 매일 드시니까 예, 변을 보면 그냥 썩는 내가 진동을 하죠. 그래서 미스코리아 같은 분이 화장실 갔다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절대 보고 싶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죠? 종종. 예. 그래서 무려요 고기 반입도 안 되는 이 고기 육류에 1200개 이상의 유충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식 식사를 하는 분들의 대부분 90% 이상이 기생충에 감염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대부분이 모르고 있고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기생충이 10년 이상 기생충들이 몸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은요 급성간암은 거의 드물어요. 급성암들은. 거의 암으로 발현됐을 때는 여러분들의 오래되어 있는 생활습관. 그래서 내가 50세다 하면 거의 50년은 기생충들이 깔려 있어요. 덕지. 과학자들이 세포 현미경으로 이 기생충들을 보고 기절을 하죠. 얼마나 기생충이 많은지 적혈구가 안 보일 정도로 덕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헤이즐 파셀스 박사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많은 오판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방암, 폐암, 간암, 난소암 등 자신의 이 병에 얼마나 심각한 원인 요소가 되는지 모르는 그 기생충들이 몸의 가장 독소적인 요소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기생충들은 편충, 촌충, 십이장충, 회충, 그 외에 사상충, 회선, 그리고 알까는 이 유충들이 질병의 가장 기초적인 원인이고 여러분의 면역력이 뭐 항암하고 방사선에서도 면역력이 떨어지지만 암세포 하나 죽이려고 정상세포 1000개를 파괴시켜서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예, 여러분 세포 내부에 대장에 간에 뇌혈관에 오랫동안 섞여야 돼서요. 여러분이 먹어야 될 영양소를 이 기생충들이 장흡충들이 다 먹어버려서 면역력이 힘을 발휘를 못해요. 먹어도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의 면역 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바로 기생충인데 이거를 모르는 과학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 과학자들은 많이 아는데 이제 의료인들이 여기까지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CDC 미국 질병예방센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인구의 11%에서 발견된 이 기생충은 예, 이거는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만 11%라는 거예요. 기생충은 자
특별히 우리 몸에 어떤 기능을 파괴시키는지를 보면 간질,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거 다 어디하고 관련된 병입니까? 뇌병변, 간질도, 알츠하이머도, 파킨슨도, 예? 심지어 암과 관련이 있다고요. 뭐가? 기생충이. 그래서 암 환자들이 미국에는 1년 내내 기생충 약을 드시는 분들이 이제 선진국에는 상당히 많으신 이유가 기생충을 제거하고 담석을 제거해내고 났더니 암 환자의 이 몸의 기능이 펑션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보셨죠.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에게 왔던 종양학자의 이 많은 가족들이 보니까 다 5단계 해독을 하고 나서 그 무엇으로도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하던 분들이 완전히 반전 드라마를 쓰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근본적인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기생충은 우리 몸속에 있는 썩은 물질을 먹는 개체인데 암을 포함한 많은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생충은 어디에 많이 붙어 있냐면 특별히 여러분의 소화기, 위, 소장, 대장, 췌장, 담낭, 간, 췌장 그리고 특별히 기생충은 이 뇌혈관에 뇌 속에 많이 서식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설탕이나 가공식품, 햄, 베이컨, 치즈 등등 그리고 불량식품 독소 그리고 과잉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요 거기에서 기생충이 알 까고 있는 이 알들이 새끼 알들이 점점 성장을 해서 큰 기생충을 성충이라고 하는데 점점 커진대요. 불량식품을 많이 드시면. 그런데 이 위험한 불청격의 위험성은 기생충의 이제 노폐물이 그 몸에서 쏟아져 나와요. 이 기생충의 이 독소들이 기생충 자체에서 쏟아져 나와서 알을 여러분들 몸에서 막 까요. 그리고 전신에서 이 기생충 유충 알들이 점점 성충이 돼요. 가장 독성이 강해지는데 어떤 때는 아주 치명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기생충이 우리 몸에 어떤 목적과 영향을 끼치냐면 우리가 먹는 모든 영양소로 기생충을 살찌워요. 특별히 동물성을 드시면 기생충이 이제 기절하고 점점 큽니다. 그리고 우리의 혈액을 마시면서 기생충이 점점 커져요. 성충이 돼요. 그리고 그들의 기생충의 찌꺼기로 그 찌꺼기가 우리 몸의 신장 기능이 제대로 여과를 못 시키게 하고 간 기능이 제대로 해독을 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기생충의 쓰레기들이 우리의 혈액 속으로 흡수하게 되면 여러분의 면역력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디스펑션이 되고 간이 디스펑션이 되니까 해독도 여과도 잘 못하니까 몸에 자꾸 질병이 들어가요. 그리고 자꾸 몸이 노화되고 자꾸 몸이 퇴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전 세계 기생충학자 넘버 1 최고의 기생충학자 닥터 훌다 클락 박사에 대해서 바로 이분이십니다. 훌다 클락 박사. 지금은 사망하셨지만 2009년에 사망하셨지만 생존 시에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충 학자였고 훌다 클락 박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계속적으로 아직도 이 클락 박사님의 기생충 3가지 요법이 많은 과학자들에게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훌다 클락 박사는 생물학과 세포 생리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3권의 베스트셀러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오늘날 많은 질병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The Cure for All Cancers, 모든 암을 치료하는데 The Cure for All Disease,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데 The Cure for HIV and AIDS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 사실은 모든 암과 모든 질병과 AIDS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에 2가지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발견했는데 첫째는 바로 기생충이 이 모든 암과 모든 질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기생충을 일컬어 여러분의 대장에서 흡혈귀로 존재하는 장흡충 혹은 비대흡충이라고도 하는 기생충이 모든 암과 모든 질병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 요인이고 여러 가지 용매화 독소, 특별히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포함한 이 여러 가지 용매화 독소들이 바로 요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 된장 잘 드시죠? 한국 분들은 된장, 간장, 고추장.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포함해서 이 간암을 만드는데 많이 기여하는 이 메주를 띄울 때 나오는 곰팡이균들, 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균들이 굉장히 이 기생충과 합쳐서 결합해서 암이 시작되는 암의 개시에 필요한 조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이 오는데 여러분도 저도 똑같이 하루에 5,000개의 암세포가 생기는데
예, 면역력이 떨어져서 NK가 작동을 못하면은 이 암세포를 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망가진 세포를 계속 찍어내는 게 암이죠. 예. 그래서 면역력을 올려야 돼요. 똑같이 면역력만 올라가면 아무리 항암하고 방사선해도 계속 재발되고 전이되는 것은 NK 세포가 암 세포를 이 오토파지 명령을 내려서 죽여야 되는데 외부에서 죽이는 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 자체에서 NK 세포가 암 세포를 죽이는 게 가장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건강해지는 방법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바로 이제 이 기생충의 존재가 여러분 몸에 여러분의 면역력을 NK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클락 박사는 인체 내 병원균, 그리고 세균, 바이러스, 암의 원인균을 죽이는 더 제퍽이라고 하는 해충 박멸기, 기생충을 박멸하는 이 기계까지도 이제 개발해서 그것들을 많이 쓰시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암과 관련해서 클락 박사의 이론과 유사한 재미있는 이론이 있는데 바로 이 곰팡이 독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암 전문가들이 일부에서는 암은 곰팡이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카우프만 박사와 툴리오 사이먼치니 박사들이 이 두 박사님이 하신 이 중요한 내용은 암은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하는 뿌리가 깊은 곰팡이 감염 때문에 이 암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 보면 이렇게 이 몸에 종기 같은 게 많이 나요. 이 피부로 막 두드러기 같은 것도 많이 튀어나오고. 특별히 해독할 때 보면요. 기생충 단계에 대장 청소할 때 온몸이 가려워 막 죽으려고 그러시죠. 이거 온몸 독소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온몸에 지금 피부로. 그것도 피부 스테로이드 연고를 자꾸 억제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가렵고 못 튀어나오면 여러분들은 자꾸 스테로이드를 쓰시니까 온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점점 면역 시스템이 망가지는 겁니다. 자, 아프리카 지역의 아플라톡신. 여러분 아플라톡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플라톡신은 어디에 많아요? 음식. 된장 안 담가보셨어요? 된장 만들 때 이게 메주를 띄울 때 곰팡이균이 아플라톡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퍼질러스 플라보스균을 없애기 위해서 옛날에 이 된장 담그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항아리에다가 곰팡이균 없애려고 뭐 넣으세요? 그래서 미국도 뭐 일본도 지금 온몸에 독소가 많은 분들 뭘로 빼내요? 숯으로 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숯파스나 숯패치 또 숯찜질을 하시면 온몸에 있는 독소들을 쫙쫙 석션기처럼 빼요. 신기하죠. 예, 된장 띄우고 난 다음에 곰팡이균 올라올 때 숯을 넣어놓으니까 곰팡이균이 싹 없어지잖아요. 예, 그 온몸의 독소 곰팡이균을 없애는데 그래서 암 환자들이 숯을 먹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찜질도 하니까 석션기처럼 쭉쭉 빼는 거예요. 온몸의 중금속 독소부터 해서 이 곰팡이균 온갖 세균들을 다 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아플라톡신이 간암의 주 원인이라 이제 한국 분들 음식을 짜게 드시고 젓갈 종류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뿐만 아니라 젓갈에 있는 2급 아민 때문에 김치 드실 때 젓갈 넣어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고기 생선 먹는 거 못지않게 위험한 게 젓갈김치입니다. 뭐 명란젓, 창남젓, 꼴뚜기젓, 오징어젓 이 젓갈에 얼마나 이 독소들이 많은지 몰라요. 2급 아민 발암물질들이. 이게 바로 간암의 주 원인인데 그 주민들이 곰팡이 난 음식 예, 곰팡이 난 음식 이런 거 된장이나 젓갈 음식들 굉장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간은 특별히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일반 음식과 함께 섭취되었을 때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메주를 띄울 때 나오는 발암 물질로 인해서 가장 강한 손상을 받는 것이 간인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이제 이 짜고 맵고 이런 그 염장되어 있는 음식들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비대 흡충, 기생충이 이 길을 타고 통로로 들어와서 아플라톡신하고 이 기생충하고 결합이 돼서 암이 개시되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귀로 듣고 이렇게 한쪽 귀로 듣고 이렇게 쓸려 나가지 마시고 마음에 keep in mind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클락 박사는 이제 저 하늘마을 주방에도 보면 오존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존수로 이 기생충이나 여러 가지 이제 세균들을 박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오존수는 모든 독성을 감소시켜주고 각종 곰팡이균을 죽이고 여러분은 기생충 하면 자꾸 기생충은 채소에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채소에 있는 기생충들은 비교적 순한 애들이에요. 예, 채소의 기생충이 일어나면 고기, 생선, 뭐 우유, 계란에 있는 기생충들은 몇만 배는 되겠죠. 예, 게다가 아주 강력합니다. 호르몬제, 살충제에 죽지 않은 애들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기생충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오존수를 쓰시면 이제 채소에서 발견되는 기생충 알도 없애줄 수가 있는데 요새는요 그런 해충, 유충들 없애는 이 바이브레이터, 그 진동되면서 없애는 채소 세척기, 뭐 과일 세척기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가장 좋은 거 미국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그 어떤 세척기보다 더 좋은 거는요 그냥 소금물에 담가 놓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식초에 뭐 강초산에 담가 놓기도 하는데 가장 안전하고 좋은 거는 그냥 소금물에 채소를 좀 담가 두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쫙 다 유로운 유해균들이 다 빠진대요. 자, 그리고 이 간단하게 싱크대에 수돗물을 받아서 거기에 오존 발생 기관 끝에 달려있는 공기돌을 물속에 집어넣고 10분간 오존 공기방울을 발생시키면 채소와 곡식, 콩이 쭉 흡착이 되면서 이 오존수를 쓰시면 모든 유해균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요걸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클락 박사는 이런 오존수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독소들을, 유해균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증명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몸 밖에 있는 기생충들은 이런 기계들을 활용하셔도 되고 소금물에 담가두든가 식초물에 담가두든가 숟가루 물에 담그시던가 밀가루를 푼 물에서도 다 유해균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몸 안에 들어온 기생충은 어떻게 죽이실 거냐고요.